반갑습니다. 부동산 주정부리TV의 주용남, 정수의 이혜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정부리TV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의 이혜리 선생 다시 한번 우리 부동산님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멋지게 소개시켜주세요. 소개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양쪽에 정말 스마트하고 멋진 듬직한 분들하고 같이 또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제가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보겠습니까? 오늘 개탄 날로 왔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거 보고서 제가 이제 수위를 조절하려고 했는데 정말 초대 손님 오랜만에 제대로 초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주정부리TV는 항상 저희가 찾는 이 업소 홍보를 해드려야 돼요. 이 업소 사장님은 알지도 못하실 거고 저도 원하시진 않을 겁니다만 그걸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족이 하면 딱 떠오르는 이춘복 참치 제대로 보이고 신논현역점입니다. 이춘복 참치 신논현역점이고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맨날 이 과자 부스러기만 먹다가 오랜만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역시나 협찬은 받지 못하고 자체적인 비용으로 이렇게 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일단 좀 시식을 하면서 시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요. 이혜리사님 가까이서 뵈니까 피부가 광이 대고 피부 평소에 그렇죠? 이런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게 아닌가. 관리를 따로 어떻게 하시나요? 뷰티가 갑자기 되는 네. 저는 하고 나셨나요 그냥? 참치를 먹으면서 네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서두가 좀 길었던 거는 우리 이제 미션이 있죠. 항상 먹는 음식을 부동산과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새로운 트렌드를 굉장히 발빠르게 바로바로 캐치를 하셔야만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좀 눈여겨서 보고 있고, 좀 오랜만에 우리 이혜리 이사님,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 이게 귀한 분을 이제 초빙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시장이 가장 그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건 결국 이제 매매 시장보다도 임대차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세 시장이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송파일스키부터 시작을 해서 전세는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강동구로 그게 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전세가가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떨어지지 않고 상승 전환하는 데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에 관한 부분들 항상 얘기 많이 나와요. 왜 우리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부동산을 하게 되면 특히 전세를 끼고 하는 요즘 많이 말하는 갭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할 때 가장 큰 걱정이 이거 역전세 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역전세가 사실 나는 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나 지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역전세가 나려면 그만큼 그곳에 굉장히 많은 어떤 주택들이 공급이 된다던가, 갑자기 만들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일로 다 빠져나가야 된다든가, 지역에 무슨 거대한 산업들이 다 망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 크게 역전세가 날 일은 없습니다. 약간의 전세 가격이 살짝 조금씩 빠졌다 올랐다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잠시 어떤 시간상에 있어서 역전세 비슷하게 전세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현상들을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은 세종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송파구에 지금 말하는 잠실 일대 주공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보면은 한참 다 재건축이 돼서 지어졌을 때, 그 다음에 최근에 헬리오시티도 그랬죠. 거의 만세대가 들어오면서 전세가 거의 반값이었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 반의 반값이었는데, 그게 바로 디커플링 현상이라는 건데, 갑작스럽게 그냥 공급이 딱 국지적으로 한 곳에 되면서 그곳에 이제 전세는 실수요잖아요, 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훅 떨어지지만 매매 가격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가 바로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잠시 그렇게 확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헷갈려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 회복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재전세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대한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편의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다시 제 자리를 찾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적인 그런 상황들을 역전세가 난다거나 뭐 그런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너무 근시적인 거고 좀 더 고수라면 거시적으로 전망을 보시고 그럴 때 도리어 우리는 그곳에 선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방법이거든요. 우리 정서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전세가 움직임에 대해서.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공급이 적으면 수요가 많으면 오르는 건데 서울에서 특별히 저는 수리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량 많게 하려면 북한선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관악산을 개발한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한정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권은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가 들어오면 일자리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드타운 전략 때문에 좀 전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제로. 근데 서울 기준에서는 전세가 쉽게 떨어져 그런 건 좀 어렵죠. 실제로 물가가 상승하면 어쨌든 전세값도 오를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게 다 오를 수밖에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택시장, 신규 주택시장하고 재고주택시장 나눠서 보자면 신규 시장은 분양가 통제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올해 인허가 물량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일단 신규가 줄어들고 있고 재고주택 시장도 예전에 어떤 규제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죠. 1주택 양도세, 기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게 되면 3년에서 5년 거주를 해야 돼요. 전세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심각한 얘기 했으니까 다시 또 거국적으로 이 색깔이 예쁜 눈물주라고 하죠. 이춘복 참치에서 자라나는 눈물주 건배를 하면서 또 잠시 호흡을 올라가겠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얘기가 우리 이춘복 참치 각 지점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나왔네요. 우리 이혜리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장 유망하다 보여주는 지역 한 군데를 좀 원픽 한 군데만 꼽아주시나요? 일자리로 유명한 지역? 일자리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를 연결할 만한 원픽 두 개도 아니고 원픽. 원픽?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그렇게 저는 집어서 그냥 봅니다. 그냥 강남권 근접성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게 강남이 좋다는 건데 일자리가 1순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조금 아쉬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꼽아보자. 그 다음으로 일자리 그 다음으로 꼽는다. 근데 저는 일자리가 말씀드릴 때 그냥 일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일자리에도 레벨과 약간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레벨로. 것들이 레벨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어떻게 고소득층이 있는 곳,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좀 더 그냥 전문화된 그냥 유만한 그런 전문직들이 있는 곳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봐야 돼요. 거기는 왜냐면 성향들이 다르고 자꾸 이제 부동산 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성향들이 다르고 연봉 수준도 다르고 한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연령층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구별 차별은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다고 봐요. 일자리를 한 단어에 뭉뚱그려서 봤을 때 그냥 그냥 수치적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건 솔직히 강남 아닙니까? 예전에 종로 일대나 이런 데는 예전에 명성 지역이었고 아직도 그 전체적인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전체적인 연봉 수준이 높은 곳은 아직도 종로였어요. 종로였지만 그래도 일자리 숫자로 봤을 때는 강남권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다? 전문직들이 일자리 또는 그냥 통계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봉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가살 디지털 단지에 9시 출근 시간에 가장 많은 인구가 내린다라는 걸로 많은 일자리가 있기는 그쪽에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근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젊은 층의 일자리가 그쪽에 많은가 보다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계속 우리 먹거리와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썼던 비유이긴 한데 한번 재탕을 해볼게요. 참치를 먹고 있는데 이 참치를 비롯해서 이런 물고기 종류 해양생물 종류 굉장히 그때그때의 시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획량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텐데 근데 그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어획량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가격을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 현재 분양가 상한제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최종안이 이제 나왔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대로 이제 통과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내가 뭐 당사자든 아니든 간에 쏠리고 있는 강남권의 주요 단지가 둔촌주공하고 또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조합원들이 해야 되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밀어붙이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를 택하자니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렇다고 허위 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이혜리사님께서 조합원이라면, 둔촌주공이나 아니면 레미안 원베일리가 그 당사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재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경계점에서 고민들을 하는 단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레미안 원밸리와 둔촌주공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뭐 거기도 큰 단지이고, 하지만 그래도 강동구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 약간은 좀 차별이 되는,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는 또 차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쪽에 있는 일단 그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를 원주민 아닌 다음에는 소유를 했다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자기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항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에는 사실 그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제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 정도 충분히 감수가 되고 그 정도 뭐 몇 억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그렇게 막 민감할 것 같지 않고, 이후에 어차피 또 올라가거든요. 그걸 넘어서면은. 그래서 빠른 추진하는 게 맞다고 속도가 중요하다. 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또 그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달라집니다. 이게 세대도 많기도 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막 뭐 몇 억이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을 그런 분들도 많고, 내 집장만 하나 하자고 어렵게 재건축 된다는 것 때문에 또 버텨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걸 장만하기 위해서 뭐 많은 대출을 또 이자를 내셨던 분들은 또 그 많은 또 이자나 빚을 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복잡한 상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얼마큼 올라주느냐, 오르긴 하겠지만 그 비례를 좀 따졌을 때에는 조금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좀 버텨서 한번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적인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설 전문가님은 그 두 개의 단지 앞으로 주요 이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저는 차라리 좀 정책, 뭐 분양가 상한제는 어떻게 그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차라리 어쨌든 뭐 이익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두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차라리 어느 정도 조합의 재산권 인정을 해주되, 다만 사회 환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부 채납이 됐거나 아니면 좀 인센티브를 더 올려주는 대신 공공에 좀 더 투하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또 조합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고, 분양가 상한제 그 극단적인 그런 규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익을 인정을 하되, 일부분 좀 100이라는 걸 다 가져가는 거에서 50밖에 너는 못 가져가. 50은 로또 청약이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 전매제한 준다고 해도 하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 가져가도 30 정도 기부 채납해서 좀 더 사회 하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조합 쪽으로도 어느 정도 보면 수긍할 수 있지 않나. 지금보다는 좀 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아예 정책에 대해서 저는 뭐 맞다, 뭐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해가지고 좀 더 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예. 두 분 굉장히 이제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참치도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어려운 질문 던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거 고민도 빠질 것 같아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또 하나의 장치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가격을 확 낮췄어. 그죠? 근데 거기에 따른 또 나중에 차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또 어떤 거기 내야 되는 부담금도 2배로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이제 그러니까 발표한 내용대로라는 관리 처분을 마치고 나서 6개월 내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나갈 수 있죠. 근데 둔촌주공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가격이 너무 불리한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게 되면 평당 한 2,200, 300 정도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허그 통제를 받게 되면 대략 한 2,600, 700 정도 잡히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조합에서 의도했던 평당 3,000은 도달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려서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예측을 해보자면 레미안 라플래시처럼 그냥 생분양의 길을 택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청약시 당첨되신 분들을 별로 응원하지 않아요.
조합원들을 저는 더 편들고 싶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리스크 감수하면서 많은 시간, 인고의 세월을 보내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통매각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를 그 방법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만들면서 다른 단지들도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고 제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PD님 지금 촬영 시간이 몇 분 정도 됐죠? 평소에 우리 주정부리 TV가 10분을 그렇게 길게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컨셉에 맞게 다시 한번 예충국 참치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사장님께서 이 방송 보시면 그래도 한 번은 협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주실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맛있는 하조김. 협찬을 바라고 이렇게 애쓰고 계시니. 네, 근데 협찬이 안 들어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인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참치라는 게 어쨌든 소득순위 올라가는 나라부터 참치를 먹기 시작합니다. 통조림부터 수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여력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치 맛을 모르면 살아가면서 참치가 맛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투자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냥 남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좀 투자 한번 해보시고 싶고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장에서 주문 한번 사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또 강연에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연에 오시면 전반적으로 또 포트폴리오 잡아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또 자막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막으로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또 안내 전화번호 큰 소리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02-72-6888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꼭 전화 주셔가지고 궁금하다. 나는 당장 아니더라도 좀 알고 싶다 하시면 과감하게 오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702-6888 서울번호 02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혜리 이사님께서 제가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존경하는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걸 내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왜 돈을 버는 줄 알아? 라고 말을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회를 무척 좋아하거든. 그래서 난 회사 하고 싶어서 돈 번다? 별거 없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다 이렇게 재테크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맛있는 참치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같이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수다 떨자. 별거 아니지만 또 별거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뭔가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던져주는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옆에서 피드백 조언이라기보다 의논을 같이 할 수 있는 머리만 떼고 왜냐하면 항상 그러잖아요. 편집장도 혼자 듣는 것보다는 같이 듣는 게 더 낫다고 하나하나 언니, 누나, 동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로 언제든지 마음이 허전해도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 주정부리 TV 이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출연진 전원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우리 애쓰고 계셔주신 PD님, 촬영 감독님, 작가님 모두 적극적으로 자리를 들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서 흔하게 하는 지역 분석 이건 별로 안 하죠? 아니에요. 다른 데서 흔한 지역 분석 아닙니다. 영등포에 대한 많은 추억과 영등포라는 지역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영등포 쪽에서 그거는 진짜 토수님에 가서 하시죠. 그러면. 좀 얘기할게요. 영등포의 김한가 아실 거예요. 영등포는 김한가가 유명하잖아요. 김한가의 그 원장님의 장인 어른이 그 김한가를 차려줬는데 그냥 좀 이따 얘기 듣고 저랑 얘기를 하실 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영등포였으면 좋겠어요. 순간이동 못하나요? 김한가 원장님의 장인 어른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꼭 들어보시면 저는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사람이 돈 버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간이동해서 바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순간이동